요망한 계집! 조선을 망친 여자! 순식간에 돌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여인의 시신 위로 쏟아지는 돌들, 기왓장과 자갈들이 빗발치듯 날아들었습니다. 나라의 고열이 모두 저 여자에게 빨려 들어갔다. 요망한 계집, 조선을 망친 년, 군중들의 함성이 한양 하늘을 찔렀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이미 목이 잘린 시신에 돌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시신의 성기에 기왓장과 돌멩이를 던지면서 일국의 고열이 여기에서 탕진됐다고 외쳤다고 말입니다. 돌무더기가 산을 이뤘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유모의 품에 안긴 채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하는 4살 소녀. 그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유모, 저 사람들은 왜 어마마맞게 그러는 거예요? 쉿, 공주마마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알아보면 안 됩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영수.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궁궐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왕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의 왕 연산군, 어머니는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수경장씨. 세상 사람들이 장녹수라 부르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아침, 한양의 군기시 앞 광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밤새 일어난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반정 공신들은 즉각 연산군의 후궁들을 처형했습니다. 장녹수, 전비, 김기비, 세 여인이 차례로 참수대에 올랐습니다. 칼날이 내리쳐지는 순간 장녹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화려한 날들, 연산군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니면 영수, 내 딸. 마지막 순간 장녹수가 외친 것은 딸의 이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칼날은 그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인 중 하나로 기록된 장녹수의 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4살 딸 이영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많은 궁녀들이 시중을 들던 궁궐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놀았습니다. 아버지는 영수를 무척 아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녹수를 총애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영수라고 했다. 왕이 이를 매우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공주마마, 이제 우리는 궁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아바마마는 어디 계세요? 아바마마께서도 쫓겨나셨습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왕이었던 연산군은 폐위되어 교동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왕녀였던 영수는 이제 역적의 딸이 되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장녹수의 딸은 어디 있느냐? 그것도 찾아내 죽여야 한다. 역적의 씨를 남겨둘 수 없다. 유모는 영수를 품에 꽉 안고 뒷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영수의 작은 손이 유모의 옷을 꽉 쥐었습니다. 유모, 무서워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유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4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의 원한을 샀다고, 내 아버지가 폭정을 일삼아 나라를 망쳤다고, 그래서 이제 너는 역적의 딸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궁궐에서는 영수의 운명을 놓고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녹수의 딸도 죽여야 합니다. 역적의 씨를 남겨둘 수 없습니다. 신하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조카였던 폐세자 이황은 이미 사사되었습니다.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남자 후손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왕위를 위협하지 않는다. 목숨만은 살려주라. 중종의 결정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왕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의 시작이었을까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군기시 앞 광장에는 여전히 돌무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돌무덤 아래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본 4살 소녀는 유모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왕녀에서 역적의 딸이 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굶주림과 멸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 할 23년의 세월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역사는 장녹수를 악녀로 기록했지만 그 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연 이 어린 소녀는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02년 11월 늦가을, 창덕궁에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주를 낳으셨습니다. 궁녀들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궁 수경장씨, 세상 사람들이 장녹수라 부르던 그 여인이 딸을 낳은 것입니다. 연산군은 기뻐하며 직접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수, 영험하게 오래 살라는 뜻이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 이름에는 딸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태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녀 영수의 태를 홍치 15년 1502년 11월 12일 양주군 봉전면에 묻다. 태를 묻는 것은 왕실에서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영수의 태를 정성스럽게 양주에 묻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영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산군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왕이 녹수를 총애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영수라고 했다. 왕이 이를 매우 사랑했다. 연산군은 영수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역사는 연산군을 폭군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도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딸바보였던 연산군은 영수를 보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영수야, 우리 공주. 아바마마가 왔단다. 아바마마.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영수는 아버지를 보면 달려가 안겼습니다. 연산군은 딸을 높이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폭군이 아니라 그저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영수의 유모 아들인 종이를 동평관의 고직으로 영원히 정하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부당하다고 간언했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딸을 돌보는 유모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수가 아프면 연산군은 밤새 걱정했습니다. 어린 영수가 열이 나자 연산군은 의원을 불러 계속 살피게 했습니다. 영수는 괜찮겠느냐? 반드시 낫게 하라. 예, 전하. 공주마마는 곧 차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연산군은 안심하지 못하고 밤새 영수의 처소를 지켰습니다. 아침이 되어 영수의 열이 내리자 그제야 연산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의 어머니 장녹수도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장녹수는 노래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영수에게 자주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영수, 예쁜 영수, 달님 같은 우리 딸. 장녹수의 맑은 목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지면 영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시절 영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영수는 화려한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많은 궁녀들의 시중을 받았습니다. 영수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연산군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아바마마, 저 인형 갖고 싶어요. 그래, 영수가 원한다면 1000개라도 만들어주마. 영수의 방에는 온갖 장난감과 인형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산군은 딸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있는데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할마마마는 왜 안 보여요? 다른 아이들은 할마마마가 있다던데. 장녹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수가 말하는 할머니는 대비마마, 즉 연산군의 계모인 정현왕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과 대비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최악이었습니다. 영수야, 할마마마는 바쁘셔서 우리를 보실 수 없단다. 그럼 친할마마마는요? 아바마마의 진짜 어마마마는요? 장녹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씨는 영수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사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연산군을 광기로 몰아넣었고 갑자사화라는 피의 숙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수야,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아바마마가 슬퍼하신단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지, 왜 아버지가 슬퍼하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궁궐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영수가 3살, 4살이 되어가면서 궁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전하, 신하들의 눈초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두려운가, 녹수?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1506년 8월 23일 연산군이 잔치를 즐기다가 갑자기 실을 읊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플립에 맺힌 이슬과 같아 만날 때가 많지 않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와 전비만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연산군은 둘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태평한 지 오래이니 어찌 병고가 있겠느냐? 하지만 만약 병고가 있으면 너희는 무사하지 못하겠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영수의 마지막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영수야, 잘 자거라. 아바마마도 안녕히 주무세요. 연산군은 잠든 영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딸이 나눈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수야, 아바마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 꼭 기억하렴. 잠결에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영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궁궐 밖에서 300명의 군사들이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4년간의 행복했던 시간,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따뜻함 속에서 자란 영수.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2시, 궁궐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발소리, 무장한 군사들의 발소리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그들이 이끄는 300명의 반정군이 창덕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연산군을 폐하라.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라.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반란의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역적들이다. 궁궐을 지켜라. 아니다. 우리는 역적이 아니다. 폭군을 폐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횃불의 불빛. 고요하던 궁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유모, 무슨 소리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공주마마. 유모가 황급히 달려와 영수를 안았습니다. 유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모, 왜 떨어요? 무서워요. 쉿, 조용히 하세요. 아무 소리도 내시면 안 됩니다. 유모는 영수를 이불로 감싸고 방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영수는 유모의 품에서 창문 틈으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횃불을 든 군사들이 궁궐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궁녀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는 어디 계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영수의 입을 막았습니다. 공주마마, 제발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찾으면 우리도. 유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반정군은 연산군을 찾아냈습니다.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폐주 연산. 과인을 어찌 감히. 연산군은 저항해 보려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를 지키던 군사들은 이미 다 도망쳤거나 항복했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연산군을 교동으로 유배 보내라. 후궁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장녹수, 전비, 김기비를 당장 체포하라. 군사들이 후궁들의 처소로 몰려갔습니다. 장녹수는 담담하게 잡혀갔습니다. 일주일 전 연산군의 시를 듣고 통곡했을 때부터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녹수가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려 영수의 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내 딸. 하지만 군사는 그녀를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어마마마. 영수가 소리치려는 순간 유모가 영수의 입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공주마마. 가시면 안 됩니다. 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는 창문 틈으로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화려했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궁궐 최고의 권력자였던 여인이 이제는 역적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영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5시 반정군은 연산군의 동생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가 바로 중종입니다. 대비마마의 명에 의하여 전왕을 폐위하여 연산군으로 강봉하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노라. 하룻밤 만에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아침 8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가장 어두운 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주마마, 우리는 이제 궁궐을 떠나야 합니다. 왜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더 이상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유모는 영수의 손을 잡고 궁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이미 모두 흩어진 뒤였습니다. 영수를 돌보던 수십 명의 궁녀들, 시녀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궁궐을 나서는 순간 영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낯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모, 아바마마는요? 어마마마는요? 유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폐위되어 유배를 갔고 내 어머니는 곧 처형될 것이라고. 오전 10시 군기시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녹수를 처형한다. 전비를 처형한다. 김기비를 처형한다. 연산군의 후궁들이 차례로 참수대에 올랐습니다. 집행관의 칼이 번쩍였고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시신의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유모의 품에 안긴 영수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머니를 미워하는지, 왜 돌을 던지는지. 어마마마는 나쁜 사람이었나요? 유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룻밤, 단 하룻밤 만에 영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제까지 왕녀였던 아이는 이제 역적의 딸이 되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영수와 유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모, 우리 어디로 가요? 일단 내 친척 집으로 가자. 하지만 유모의 친척들도 영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장녹수의 딸이라고? 미쳤어? 역적의 딸을 집에 들릴 수는 없으오. 제발 며칠만이라도. 안 돼. 당장 나가시오. 우리 집안까지 화가 미칠 수 있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수와 유모는 거리에 내몰렸습니다. 1506년 9월 그렇게 영수의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고파요, 유모. 조금만 참아라, 영수야. 내가 뭐라도 구해올게. 유모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바느질을 해주며 근근히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시장에서 떨어진 떡 하나를 주었습니다. 야, 저 계집애 장녹수의 딸 아니냐? 누군가 영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녹수의 딸이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저 아이가 장녹수의 딸이래. 역적의 핏줄을 왜 살려뒀대? 중종 전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지. 자비? 저런 것도 살려두면 나중에 화근이 될 텐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영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역적의 딸, 썩 꺼져. 돌이 영수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영수, 공주마마. 유모가 달려와 영수를 감쌌습니다. 유모의 등에 돌이 떨어졌지만 유모는 영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미워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영수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수와 유모는 남산 기슭의 허름한 움막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공주마마.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구나. 영수야. 유모. 영수야, 이제는 공주가 아니란다. 우리는 그냥 가난한 백성일 뿐이야. 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 전 화려한 궁궐에서 왕녀를 모시던 자신의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1506년 11월 영수에게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영수야, 아바마마께서 돌아가셨단다. 네? 교동도로 유배간 연산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연산군이 역질로 죽었다. 폐위된 지 불과 2달 만이었습니다. 아바마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영수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울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수야, 울지 마라. 울면 안 돼. 사람들이 알아보면. 우리는 영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4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07년, 1508년, 1509년. 영수는 유모와 함께 겨우겨우 버텨나갔습니다. 5살, 6살, 7살. 영수는 자라났지만 행복한 유년기는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영수는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 영수는 남의 집 빨래를 도왔습니다. 유모,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영수야, 우리는 글을 배울 형편이 안 된단다. 궁궐에 있을 때는 글을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미안하구나, 영수야. 영수는 궁궐에서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화려했던 궁궐의 모습. 모두 가물가물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또렷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군기시 앞에서 본 그 광경. 어머니의 목이 잘리고 백성들이 돌을 던지던 그 장면. 그것만은 악몽처럼 영수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영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영수야, 괜찮아. 꿈이야, 그냥 꿈이란다. 유모가 영수를 안아주었습니다. 1510년 영수가 8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유모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모, 괜찮아요? 괜찮단다, 영수야. 걱정 마라. 하지만 유모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의 고생과 궁핍한 생활이 유모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겠니? 유모, 무슨 말씀이세요? 유모는 떠나시면 안 돼요. 영수야, 유모는 이제 너무 힘들구나. 영수는 유모를 꽉 안았습니다. 유모는 영수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유모마저 떠나면 영수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수야,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니? 네, 유모.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아무 죄도 없단다. 유모의 말이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영수를 여전히 역적의 딸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영수를 잊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종은 가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연산군의 딸,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전하. 목숨은 부지하고 있사옵니다. 그런가? 중종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형을 폐위시켰고 그 형의 딸이 이제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중종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영수를 역적의 딸로 보고 있었고 그 아이를 돕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영수는 조금씩 자라났고 생존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법을. 하지만 언젠가는 변화가 올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10년, 1511년, 1512년. 영수는 점점 자라났고 유모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1516년 봄, 영수가 14살이 되었을 때 유모가 마침내 병상에 누웠습니다. 유모, 유모, 정신 차리세요. 영수야, 공주마마. 유모, 떠나시면 안 돼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유모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영수를 지켜온 유모. 궁궐에서부터 거리까지, 왕녀에서 역적의 딸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유모였습니다. 영수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유모, 너는 공주마마였단다. 한때는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아이였어. 유모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꼭 살아남아라. 행복해. 지렴. 그것이 유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모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유모, 유모. 영수는 유모를 흔들었지만 유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완전히 혼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영수는 유모의 시신을 남산 기슭에 묻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작은 무덤 하나를 만들고 영수는 며칠 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유모,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역적의 딸이 아니었다면 유모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14살 소녀 혼자서 바느질로 빨래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겨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영수를 역적의 딸로 보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 아이, 불쌍하기도 하지. 어머니의 죄를 아이에게 뭘 물어. 그래도 역적의 딸인데. 하지만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동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계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적어도 돌을 던지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영수는 말씨와 행동거지가 남달랐습니다. 궁궐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던 기품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 뭔가 다르지 않아? 말투를 들어보면 양반집 아이 같은데? 사람들은 영수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1517년 궁궐에서 중종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패비 신씨, 연산군의 왕비였던 여인이 연산군의 묘소 이장을 요청했습니다. 연산군은 교동도에 묻혔다가 1512년에 양주로 이장되었지만 패비 신씨는 남편의 묘를 더 잘 돌보고 싶었습니다. 중종은 패비 신씨의 청을 들어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연산군의 딸은,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전하, 그 아이는 한양 남산 기슭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다 하옵니다. 그런가? 중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조카였던 그 아이, 한때 왕녀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다니. 전하, 역적의 자식을 돌보시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신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역적이 아니다. 단지 푸른한 아이일 뿐이다. 하오나 전하, 백성들이 어찌 보겠습니까?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 아이가 아무 죄 없다는 것을. 중종은 결심했습니다. 1518년 1월 17일 중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습니다. 폐주가 총애하던 장녹수에게서 태어난 이영수와 정금에게서 태어난 이함금에게 가사 일자와 노비 각각 15구와 전지 각각 5결을 내리고 모두 선원록에 올리도록 하라. 중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중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딸이라 해도 왕실의 피를 이은 자다.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다. 전하,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이것이 과인의 결정이다. 그렇게 중종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후 궁궐의 관리가 남산 기슭을 찾았습니다. 이영수라 하는 이가 여기 사는가?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궁궐의 관복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찾다니. 예, 제가 그러합니다만. 왕명을 받들어 하사품을 전하노라. 관리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종 전하께서 저에게? 그렇다. 집 한 채, 노비 15명, 전지 5결을 하사하신다.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이후 처음으로 받는 왕실의 배려였습니다. 이것은 정말입니까? 왕명이다. 거짓이 아니다. 관리는 한양 서쪽 외곽의 작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이 내 집이다. 그리고 이들이 내게 배속된 노비들이다. 15명의 노비들이 영수 앞에 섰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왜 저를? 그것은 모르겠다. 다만 전하께서 내가 굶어 죽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관리가 떠난 후 영수는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중종 전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수는 유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유모, 이제 저는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작은 무덤 앞에서 영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모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지만 유모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영수는 새로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지난 12년간 살았던 움막에 비하면 궁궐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겠네요.
16세 영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굶주리지 않고 잠든 밤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아바마마, 유모, 이제 저는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몰랐습니다. 이 하사가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올 사랑이라는 감정을. 1518년 중종의 하사를 받은 이후 영수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집, 노비들이 있어 끼니를 굶지 않아도 되는 삶. 지난 12년간의 고통에 비하면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수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역적의 딸로 보았고 함부로 밖을 나다니면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가 장녹수의 딸이래. 중종 전하께서 집까지 하사하셨다던데 역적의 딸에게 너무 자비로우신 것 아닌가? 쉿! 조용히 해. 왕명을 거스를 작정이야? 영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만 밖을 나갔습니다. 1520년 봄, 영수가 18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영수는 그만 발을 헛디뎌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물동이가 강물에 떠내려가려는 순간 누군가 재빨리 물동이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영수가 고개를 들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영수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말씨와 옷차림을 보아하니 양반집 자제 같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는 물동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빨래를 하시다니. 노비는 안 계십니까? 있지만 제가 직접 하는 게 좋아서요.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노비들을 멀리 보내고 혼자 빨래하러 온 것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하십시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수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양반집 자제 같은데 왜 혼자 한강가를 거닐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조심스러운 태도는 무엇일까? 며칠 후 영수는 시장에서 다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 저번에. 안녕하십니까?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수도 답례했습니다. 시장에 볼 일이 있으십니까? 예, 몇 가지 살 것이 있어서요. 혹시 대행해 드릴까요? 무거운 것을 들고 가시기 힘드실 텐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영수는 사양했지만 남자는 자연스럽게 영수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권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수라고 합니다. 영수. 좋은 이름이시네요. 권한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권한 도련님은 왜 혼자 다니시나요? 양반가 자제시면 노비를 데리고 다니셔야 하지 않나요? 권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서자입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자, 양반 아버지와 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조선 사회에서 서자는 양반도 아니고 천민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양반가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천민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자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양반도 아니고 천민도 아닌 존재입니다. 권한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권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장녹수이?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한은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적의 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던 그 아이. 하지만 권한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쌍하고 외로워 보이는 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머니의 죄가 당신의 죄입니까? 영수는 놀랐습니다. 지난 14년간 영수의 편을 들어준 사람은 유모 외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역적의 딸인데요. 저도 서자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그게 우리 잘못입니까? 권한의 말에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 낭자, 당신은 당신일 뿐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든 과거가 어땠든 당신은 당신입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와 권한은 자주 만났습니다. 한강가에서, 시장에서, 남산 기슭에서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4살 때 어머니가 참수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던졌어요. 어머니의 시신에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권한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2년간 저는 역적의 딸로 살았어요. 유모마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권한의 따뜻한 말에 영수는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22년, 1523년, 1524년. 영수와 권한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영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권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권한의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와 만나고 있다는 것이냐. 장녹수의 딸이라니. 서자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아버님, 하오나.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라. 안 그러면 너를 집안에서 쫓아내겠다. 영수를 아는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역적의 딸이 서자와 사귄데 둘이 잘 어울리긴 하네. 버림받은 것들끼리. 쯧쯧. 하지만 결혼은 못하겠지. 영수는 권한에게 말했습니다. 권한, 우리 그만 만나요. 무슨 말을? 당신에게 피해가 됩니다. 저 같은 역적의 딸과 함께하면. 피해? 영수, 나는 이미 서자입니다. 이미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지만 영수,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공식적인 혼례는 못 올릴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서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1527년 영수가 25세, 권한이 26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둘은 몰래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혼례는 불가능했습니다. 서자와 역적의 딸의 결혼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둘은 서로에게 맹세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작은 방에서 둘만의 서약이었습니다. 1529년 조용히 살던 두 사람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사헌부에 고발한 것입니다. 서자 권한이 장녹수의 딸에게 은밀히 장가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자 주제에 감히 역적의 딸과 혼인이라니. 둘 다 국문해야 한다. 영수와 권한의 운명은 다시 한번 위태로워졌습니다. 1529년 6월 1일 사헌부. 권한이 끌려왔습니다. 내가 권한이냐? 그렇습니다. 네가 장녹수의 딸과 은밀히 혼인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사헌부 관리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중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서자로서 분수를 모르고 장수곤의 딸에게 은밀히 장가들었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로 본사가 추문하다가 형장 추문하기를 청하였다. 내 분수를 알지 못하느냐? 서자 주제에 감히 역적의 딸과 사랑의 분수가 있습니까? 권한의 대답에 관리들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영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역적의 딸인데 무슨 소리냐? 그 아이는 4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23년간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권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서자로 태어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입을 닥쳐라. 내가 감히 조정해서. 저는 영수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헌부는 중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서자 권한과 역적의 딸 이영수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중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죄인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종은 2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506년 9월 2일 군기시 앞. 장녹수가 참수당하던 날. 그날 멀리서 울고 있던 4살 소녀. 그 아이가 이제 27세가 되었구나. 전하,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때 궁궐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이영수입니다. 전하를 뵙고 싶습니다. 영수가 궁궐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역적의 딸이 감히 궁궐에 쫓아내라. 하지만 영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녀가 잘못했습니다. 권한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모두 소녀의 잘못입니다. 중종은 영수를 궁궐 안으로 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영수가 중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고개를 들어라.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종은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27세의 여인. 하지만 그 얼굴에는 23년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는 장녹수의 딸이냐? 예, 전하. 과인이 12년 전 너에게 집과 노비를 하사한 것을 기억하느냐? 잊을 수 없습니다, 전하. 전하의 은혜로 소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자와 은밀히 혼인했느냐? 왕실의 후손으로서 소녀는 더 이상 왕실의 후손이 아닙니다. 소녀는 23년간 역적의 딸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소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권한만은 소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아니라 그냥 영수로.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소녀는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만나고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중종은 침묵했습니다. 신하들은 다그쳤습니다. 전하, 엄벌해야 합니다. 서자와 역적의 딸 둘 다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종은 손을 들어 신하들을 제지했습니다. 과인이 묻겠다. 이영수, 너는 내 어머니를 원망하느냐?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에 대해 잘 모릅니다. 4살 때 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영수의 말에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한을 데려오라. 권한이 들어왔습니다. 영수를 보자 권한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수, 권한. 중종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자와 역적의 딸, 세상이 버린 두 사람.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 과인은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권한과 영수 둘 다 물러가라. 전하, 더 이상 추궁하지 말라. 이 일은 여기서 끝이다. 하오나 전하, 과인의 명이다. 중종은 단호했습니다. 신하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왕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영수와 권한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사원부를 나서는 두 사람.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영수, 우리 살아남았습니다. 권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중종 전하께서 용서하셨대. 역적의 딸인데. 하지만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어머니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는 없지. 서자와 역적의 딸. 불쌍하기도 하지.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중종이 인정한 이상 더 이상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23년간의 인내, 굶주림과 멸시, 그리고 두려움. 영수는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1529년 여름, 영수와 권한은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한양 서쪽 외곽의 작은 집,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영수, 저녁 준비됐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소박한 저녁상.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했습니다. 권한,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감사하지요. 하지만 저는 역적의 딸인데. 영수. 권한이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역적의 딸이 아닙니다. 그냥 영수입니다. 나의 아내, 영수.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마마마. 영수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23년 전 군기시 앞에서 참수당한 어머니. 백성들이 돌을 던지던 그날. 어마마마,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마마마께서 왜 그렇게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마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셨겠지요. 아바마마를. 장녹수는 역사의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을 사랑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어마마마께서도 어디선가 편히 쉬고 계시길. 중종은 이후에도 몇 차례 영수에게 물품을 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조용한 배려였습니다. 연산군의 딸, 저 아이만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중종도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형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랐던 자신, 그 형이 딸이 겪은 고통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아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중종은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영수와 권한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갔을 것입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각자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영수에게는 꿈만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권한,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평온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수의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유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유모, 오랜만이에요. 작은 무덤 앞에 앉은 영수. 유모,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권한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유모, 이제 저는 더 이상 공주마마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하지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유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에는 영수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는 생존했습니다. 23년간의 고통을 견뎌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교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첫째, 죄는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죄가 딸의 죄는 아닙니다. 4살 소녀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중종의 용서는 정의로운 결단이었습니다. 둘째, 사랑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서자와 역적의 딸,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 신분은 무의미했습니다. 셋째, 생존은 가장 큰 승리입니다. 23년간의 인내, 굶주림과 멸시를 견뎌냄,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냄,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넷째, 역사는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장녹수는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하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영수는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세상은 장녹수를 저주했지만 영수에게는 어머니였습니다. 영수는 어머니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삶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도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영수의 후손들이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피가, 장녹수의 피가 조용히 이어져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마을에서 발견된 오래된 무덤, 연산군의 외손이라는 희미한 표석, 확인되지 않았지만 혹시 그것이 영수의 후손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영수는 생존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영수, 장녹수의 딸이자 연산군의 딸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27년 생존기였습니다. 역사는 권력자의 기록입니다.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틈새에는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수처럼 역사의 그늘에서 고통받았지만 끝내 살아남고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분명히 존재했고 살았고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영수가 행복했기를 바랍니다. 권한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냈기를,
손자 손녀들에 둘러싸여 웃었기를,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4살 때 어머니를 잃고 23년간 역적의 딸로 살았지만 끝내 사랑을 찾고 행복했던 한 여인을, 이영수를,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역사 속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